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 아픈데도 자꾸 생각나는 그 미련을 단칼에 잘라내는 마법 같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헤어진 후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였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별 후 미련,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시원하게 날려버리자고요. 먼저 우리가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부터 심도 깊게 파헤쳐 볼까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완성된 관계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끝맺음하지 못한 관계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찝찝함으로 남아있죠. 예를 들어 갑자기 잠수 이별처럼 명확한 설명 없이 끝나버린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니게 됩니다. 왜 헤어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뇌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되감기하며 해답을 찾으려 하죠. 이게 바로 정서적 루프라는 건데요. 뇌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반복 작동하면서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다 풀지 못한 숙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것과 비슷해요. 이 루프가 닫히지 않으면 미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는 기억 편향입니다. 사람은 헤어지고 나면 좋았던 기억들만 필터링해서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었지 하면서 과거를 미화하는 거죠. 힘들었던 순간들, 싸웠던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오직 아름다웠던 순간들만 증폭되어 재생되는 겁니다. 이런 기억 편향 때문에 현재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정말 완벽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별이 찾아온 거니까요. 세 번째는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우리가 미완성된 일에 대해 훨씬 더 잘 기억하고 더 강한 미련을 가지게 된다는 심리학적 현상인데요. 우리의 연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에 재회하면 이렇게 할 텐데 같은 생각들이죠. 이처럼 완성되지 않은 스토리에 대한 집착이 미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애착 유형도 한몫합니다.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별 후 재회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버림받았다는 느낌, 혼자 남겨졌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안정적인 애착 유형의 경우 이별 후에도 비교적 빠르게 감정을 정리하고 미련을 떨쳐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숙함이라는 무시무시한 녀석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은 단순히 연인을 넘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일상 속에 그 사람의 흔적이 녹아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큰 공허함과 부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공백이 너무 커서 우리는 이 공백을 그 사람으로 다시 채우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지긋지긋한 미련을 단번에 버리는 심리학적 절차와 행동 공식을 알아볼까요? 미련이 남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대처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히 표현하세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의 아픈 감정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빨리 잊어야지 같은 생각은 오히려 감정을 더 깊숙이 묻어둘 뿐이에요.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충분히 느끼고 인정해주세요. 울고 싶으면 실컷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세요.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울어도 괜찮아요. 감정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세요.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뭐가 그리운지,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다 쏟아내는 거죠. 텍스트로 내 감정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고 충분히 슬퍼할 권리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감정의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세요. 감정을 충분히 쏟아냈다면 이제 조금 냉철해질 시간입니다. 헤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해야 해요. 과거를 미화하는 기억 편향을 깨부수는 거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상대방의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모두 적어보세요. 아니, 사실 싫었던 점을 더 길게 써봐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 실망했던 순간들, 싸웠던 원인들까지 솔직하게 다 적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았구나. 어차피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객관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미화된 기억의 필터를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바로 정서적 루프를 끊어내는 핵심 과정이에요. 세 번째 단계, 추억과 단호하게 거리 두세요. 자,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당장 다 버리는 게 너무 힘들다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어두거나 친구 집에 잠시 맡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갔던 장소는 당분간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행복했던 기억들이 다시 미련의 늪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SNS에서 상대방의 흔적을 지우고 연락을 완전히 끊으세요. 프사 염탐, 스토리 몰래 보기, 다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독한 마음을 먹고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세요. 완벽하게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호함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네 번째 단계, 자기 자신에게 미친 듯이 집중하세요.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할 시간이에요. 그동안 연애하느라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운동을 시작해서 몸을 가꾸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자기 개발에 몰두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외모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옷을 사서 입거나 메이크업 방식을 바꿔보는 거죠. 거울 속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잃었던 자존감도 쑥쑥 올라갈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세요. 미련에 허우적거리는 동안 흐트러졌던 일상을 다시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정해진 루틴을 만들어서 따르는 거죠.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의 힘든 감정을 나누고 위로받고 또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 기반이 튼튼하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혼자만의 동굴에 갇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여섯 번째 단계,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세요.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별 덕분에 더 멋진 내가 될 수 있었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있어서 좋았고 떠나서 더 좋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되뇌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에 마음을 활짝 열어두세요.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물고 그 자리에 더 아름다운 꽃이 필 거예요. 일곱 번째 단계, 인지 행동 전략을 활용하세요. 우리 머릿속에는 가끔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야 같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이런 생각들에 저항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은 영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올 거야와 같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긍정적인 말들로 여러분의 뇌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감정을 정리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치유의 과정을 겪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힘들다면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죠. 그리고 재회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회를 원한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회를 위해 노력하되 절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심리 전략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